부품사 쪽에서도 내연기관이거든요. 전부 다 하향 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고용불안은 지금 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산업 전환 이야기는 지금 이제 화두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이 체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네. 한국에서 엔진이 들어간 자동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알루미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요. 금속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윤장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불안감이 있고, 부품 자체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될 때 3분의 1이 줄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3분의 1 이제 없어지는 거고. 정부가 최근에도 지원 계획을 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늘려서 12조 원 이상을 탄소 중립 관련한 전환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부의 지원 계획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재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간에 이제 이야기는 수소차로 전환하는데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20조인가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재벌사들의 기업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문제고.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노동자가 들을 수도 없는 데다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직접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탄소 중립 산업전환위원회라고 정부 기구가 이제 민관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재벌과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는 내가 그것까지는 알 바가 아니다, 우리 회사만 문 안 닫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함께 마음을 하고 계시겠죠? 당연하죠. 금속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기후위기가 이제 사용자 측하고 협약도 맺고. 이 기후위기 속에서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그저 그냥 두려움 또는 체념, 어쩔 수 없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현대차가 어떻게 계획을 발표하는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히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주체로 우리 노동자들이 좀 나설 수는 없을까 하는 게 저의 고민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 저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제 부품사 노동자들 이를테면 총궐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움 또는 이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역할이든 진보 정당의 이런 역할들을 좀 높이는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완성차와 부품사 또는 원하청이 나뉘어져 있는 구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구조에서만 보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통이죠. 최근에 이제 재벌사들이 돈을 많이 이제 벌고 있잖아요. 그 이윤의 원천이 뭐냐면 다단계 하청 구조거든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서로 이제 입장과 처지가 틀리니까 분할해서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완성차에 있는 재벌사에 있는 정규직들도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은 취업 걱정을 하거든요. 자기 아들 문제. 전체 노동자들의 공통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히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어가고 어려운 국면으로, 또 특히 비정규 노동, 불안정 노동으로 계속 갈 건데,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고 움직이는 힘은
정치의 힘인데 그래서 진보정당이 힘을 탁 키워서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막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최근 들어서 하나씩 처우 개선의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들에서 이걸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진보당의 집단 입당도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관심 많습니다 요새. 네,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환의 상황,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된다거나 문을 닫아버리면서 노동자의 삶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차세대들의 그런 꿈과 희망까지 보듬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회의 모든 규칙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특별도시 울산을 한번 바로 이곳에서부터 노동자들이 만들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볼만 하실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은데요.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단결해서 싸울 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들, 우리의 싸움의 끝이 어디까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한국에서 엔진이 들어간 자동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모든 공장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 파장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도 싸워야 되고 현대기아차를 향해서도 싸워야 되고 이 부품들을 팔아야 할 해외 자본을 향해서도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조합 조끼에 하나 더 걸쳐야 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해외 자본을 향해서, 현대 자본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막강한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의 힘을 진보당이 동지들과 함께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동지들, 그 힘을 믿어주시고 진보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의 목소리가 이 나라의 중심에서 울리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고맙습니다.